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2번째 페이퍼 리더 김경선이라고 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Fast Human Pose Estimation이라는 CVP 2019년도의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좀 라이트웨이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논문이라 HRNet 그리고 Higher HRNet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흥미로워서 한 번 더 가져오게 됐어요. 그 반가운 HRNet을 맨 마지막에 살짝 볼 수 있습니다.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의 조인트를 쌓고 그 해당 조인트들을 체킹하고 아니면 그라운드 트루스 스켈레톤을 찾고 이런 태스크를 뜻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수동으로 조인트를 찾았던 것들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찾는 게 목적이 되고 그 후에는 그 찾았던 모델들을 제너럴레이션한 퍼포먼스를 좀 높이는 거를 목적으로 뒀다고 한다면 조금 이런 리서치적인 소타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조금 프랙티컬한 성능은 조금 어사이드로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피션시 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경시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optimization이나 아니면 이제 efficiency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면서 이 논문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을 봐도 efficiency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중요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셋이 사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실제 문제들 상황들을 이제 조금 더 모아놓은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되게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잘 쓰이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하나는 MP2 데이터셋 그리고 하나는 코코 데이터셋입니다. MP2 데이터셋의 이제 종류들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많은 종류가 다 스포츠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water activities, scuba diving, 아니면 뭐 swimming, 아니면 home activities, 보면 child care, 뭐 home exercise 이런 식으로 좀 동적인 데이터셋들이 많아요. 코코 같은 경우에도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도 있지만 키포인트 디텍션 태스크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든지 승마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명이 축구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여러 키포인트들도 잡아야 하지만 동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돌 수 있으려면 라이트웨이트한 모델이 필요한 게 필수불가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논문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two problem을 뽑게 됩니다. 하나는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하고 컴퓨테이션도 줄이고 싶어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사이즈를 줄였잖아요. 그럼 이제 퍼포먼스도 줄여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리듀스된 모델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유지하거나 더 높게 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됩니다. 얘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Fast Pose Distillation Model이라고 FPD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FPD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Lightweight Hourglass Network를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를 라이트웨이트하게 만들었지만 그 C에 있는 Knowledge Distillation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Teacher Network를 pre-train을 합니다. 256가지 피처를 뽑고 8개의 스택을 가지고 있는 Hourglass를 이제 pre-trained teacher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고 이 pre-trained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knowledge distillation을 보면 이제 teacher랑 student 모델이 있고 teacher 네트워크를 좀 학습하게 되는 게 student잖아요. 여기에 teacher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근간이 되는 게 hourglass 네트워크인데 hourglass가 뭔가 하면은 hourglass가 이제 뜻이 모래시계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이게 90도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싱글 모듈이거든요. 90도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조금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나비 모양처럼 잘 보이죠? 그래서 hourglass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다운 샘플링을 하고 가장 다운 샘플된 곳에서는 다시 또 하나하나 업 샘플링을 하는데요. 다운 샘플링을 할 때는 feature extraction을 해요. convolutional layer랑 mask split layer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매 스케일마다의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다운 샘플링을 한다는 게 레졸루션이 좀 더 작아진다는 건데 가장 낮은 레졸루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업샘플링 이제 해야겠죠. 업샘플링 하는 과정에서는 nearest neighbor 업샘플링 방식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별로 추출하는 피처를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대칭적인 구조를 띠게 되겠죠. 얘네를 여러 개를 쌓는 걸 스택이라고 하는데 스택 아워글래스 모듈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 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4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4 hourglass module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아웃풋이 힙맵인데요. 페이스 얼라이먼트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그럼 왜 굳이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키포인트를 그대로 안 가져가고 굳이 힙맵을 뽑나요? 업샘플링이랑 다운샘플링 굳이 거쳐가면서 컴퓨테이션이 굳이 높아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페이스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답 키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정답 키포인트를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걸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답 키포인트가 딱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힙맵 중에서 이제 리얼리스트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라서 이 힙맵을 추출을 하는 게 최종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이 파이널한 포즈 에스티메이트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5개는 샘플 힙맵이에요. 이렇게 5개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힙맵들이 나올 수 있는데 4개 나올 수도 있고 레프트 엘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맨 왼쪽에 최종 포즈 에스티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워글래스가 뭔지를 봤으니까 얘를 라이트웨이트를 시켜야겠죠. 라이트웨이트 된 거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라이트웨이트는 전부 다 반으로 깎았어요. 피처 추출 같은 경우에는 128가지 피처로 뽑게 되고, 아워글래스 스택은 4개로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프리딕션 모듈을 거치고 그 다음에 슈퍼비전 모듈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스몰 타겟 네트워크에서도 잘 작동을 해야 되니까 knowledge distillation에 사용하는 티처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을 해야겠죠. 이게 스트롱한 모델을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 소타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얘네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타가 256개 피처를 가지고 있고 8개 아워글래스 스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knowledge distillation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맨 위에는 teacher 네트워크가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하면 이제 student 네트워크가 얘네를 보고 knowledge distillation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에러 같은 경우는 민스케어를 사용을 하고 해당 학습을 통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피처도 반절, 아워글래스 스택도 반절이지만 티처랑 가장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각각의 4개의 스테이지에서 빌딩 블럭이 있고, 그 빌딩 블럭 안에서는 128가지 채널이 있고, 얘네를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large한 teacher pose 모델을 트레이닝하게 되고, 이 teacher 모델을 트레이닝을 다시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target student 모델이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소타 모델과 컴패리슨을 한 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주목해야 될 2가지는 물론 하나는 이 논문이 제안하는 FPD일 거고, 그리고 하나는 CBPR 2018년도에 Human Pose Estimation with Parsing Induced Learner 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해당 논문이 가장 거의 소타를 보이고 있고, 해당 논문이랑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 개수는 거의 26에서 3으로 되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성능을 보면 평균적인 성능을 보면 92.4%를 가지고 있는데 FPD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91.1%를 가지고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인상적이죠. MP2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이그젬플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뽑고 있고, 보면은 조금 블로케이지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다 잘 뽑고 있어요. 그리고 MP2랑 이제 FPD 모델이랑 이제 이그젬플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 두 번째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세 번째가 선생님 모델입니다.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선생님 모델이랑 두 번째랑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를 4번의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보면은 되게 잘 학습을 했구나, 되게 잘 에스티메이션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얘네를 파이토치로 포스트 에스티메이션은 파이토치로 많이 구현을 하시는데, 파이토치를 구현해 놓은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HRNet으로도 100번을 구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MP2랑 자주 쓰이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코코넷이잖아요. 코코 데이터셋이잖아요. 코코 데이터셋을 이제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오늘 HRNet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HRNet은 PR236번째 발표 때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조금 간단하게 다시 랩업을 해보면 HRNet의 기조는 이거예요. 큰 것들을 이제 잘 학습하려고 큰 레졸루션을 가지고 내가 계속 학습을 하니까 작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잘 디텍션을 못하더라. 작은 거에 대해서 포지티브를 잘 못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작은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 작은 거만 계속 학습을 하게 되니까 큰 거에 대해서 잘 학습을 못하더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리자라는 게 이 HRNet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MP2 데이터셋에는 TCR 모델로 Hourglass 모델 스택 8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에는 TCR 모델을 HRNet 48을 가지고 오고 있고 인풋 사이즈는 사진 크기가 어떻게 됐던 거는 256으로 자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크롭해서 가져오게 되고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Hourglass는 앞에서 말했던 반으로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의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48을 32로 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인풋 사이즈는 똑같이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정확도를 보면 1.5 정도 차이가 나고 아니면은 한 0.6 정도 차이 나고 티처랑 스튜던트가 되게 티처를 잘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저스 썸을 보시면 스튜던트 FPD를 적용을 한 게 티처의 민 값이랑 비교했을 때 1.5 정도 차이가 0.5? 1.5 정도 차이가 나고 흥미로운 건 여기 48 티처보다는 32 스튜던트 FPD가 0.001 정도 높아요. 그거 조금 신기하죠? 그런데 파라미터 개수는 63.6에서 28.5로 줄어드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문제가 앞에서 봤던 게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싶고 그리고 컴퓨테이션도 줄이고 싶고 근데 모델 사이즈 줄인 모델로 퍼포먼스는 높이고 싶었는데 이거를 해당 논문은 왼쪽에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컴퓨테이션을 낮추는 건 모델의 위드스랑 네트워크의 위드스랑 뎁스를 줄임으로써 해결을 했고 오른쪽에 퍼포먼스를 높이는 리듀스된 모델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거는 티처 모델을 학습하는 knowledge distillation을 통해서 fast post distillation이죠. 이게 제안을 한 게 얘를 통해서 reduced 모델의 퍼포먼스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